이렇게 관세도 AI 우려도 웬만해선 K 증시를 막을 순 없다. 이렇게 매일이 역사적인 하루, 전인미답의 길을 걸었던 수요일장도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주가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시죠. 오늘은 자동차가 선두에 서서 지수를 이끌고 반도체가 뒤에서 밀어줬던 하루였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6,000포인트를 돌파했던 지수는요. 사실 오전장에서는 외국인의 선물과 프로그램 1조 원대 대량 매도로 살짝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9시 30분경부터 코스피 중심의 재매수가 나타나면서 지수도 오전 10시 지나서 확실하게 상승폭을 확대했고 이 패턴 오전장 차익 실현 후 재매수하는 패턴 강세장에서 늘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오늘도 확인이 됐습니다. 메타가 엔비디아에 이어 AMD와도 대규모 AI 칩 계약 소식을 들려주자 삼성전자 20만 6천 원, 하이닉스는 103만 8천 원까지 찍었고요. 현대차 그룹의 폭등 속 현대차 전고점이었던 59만 원 선에 다시 바짝 다가선 하루. 기아는 어떻죠? 20만 원 돌파 목전에 두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로봇, 전선, 전력, 반도체, 섬유화학, 또 건설주들의 순환매가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고점 대비 상승폭이 살짝 둔화된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견조한 모습. 주가는 1.7% 급등하면서 지금 6,144포인트 찍고 현재는 6,077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프로그램 매도 영향으로 시총 상위 바이오주가 부진하니 지수도 주춤합니다. 보합권에서 갇혀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당제약도 낙폭을 확대했고 또 오전장 강했던 리가캠바이오도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 메지온까지 하락, 코오롱티슈진, 케어젠까지 최근 끼가 있었던 종목들 모두 쉬어가면서 비만 치료제 쪽과 개별 이슈 유효한 펩트론, 올릭스의 시세만 살아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조용하죠. 또 클래시스를 비롯한 미용기기까지 조용하니 레인보우 로봇을 포함한 로봇주의 선전이 그나마 지수의 추가 하락을 제한하고 있는 하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장중 저점이 또 오후 마감 직전에 확인되고 있는 모습. 현재는 0.26% 확인하면서 1161선 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6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13조 원 넘게 매도 물량 기록하고 있는 외국인. 그 물량 오롯이 개인이 받아내줬는데 오늘도 그 패턴이 감지되면서 기관까지 매수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2조 원 넘게 매집한 기관은요. 오늘 8,1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외치고 있는 상황. 외국인의 매도 물량 개인과 기관이 받아내주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 반도체 투톱을 향한 대거 매도 물량을 제하면요. 패시브 자금 유입 규모는 커지고 있다는 부분 계속해서 인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한편 코스닥에서는 외인 기관 동반 매도 물량을 개인 홀로 오롯이 받아내주면서 개인 현재 코스닥에서 4,1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 우위를 외칩니다. 4천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파이널콜을 통해 오늘 장을 또 빈틈없이 정리해보죠. 두 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 그리고 에코리서치랩 황주명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역사적인 하루 또 오전장과 오후장을 나눠서 특징 섹터와 종목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부터 자세하게 톱파보죠. 자, 오늘 반도체보다도 오전장에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건 현대차, 자동차 쪽이 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의 동반 급등이 자동차 부품주의 상승 그리고 로봇주, 자율주행 쪽의 순환매로 확산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던 하루였는데요. 현대차 그룹 오늘 기아의 시세 어마무시했고 현대오토에버 쪽도 오늘 급등, 현대차도 59만 원이었던 전고점으로 바짝 다가가면서 강한 시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 오후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도 특히 로봇 부품 쪽과 연계되어서 볼 수 있는 쪽이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양전기 모베이스전자는 오전장에서부터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했고요. SL도 강세를 보이면서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좀 큰 종목 안에서는 SL의 시세가 가장 강하게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로봇 쪽도 한번 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4% 넘는 상승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부품, 감속기 쪽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SBB테크, SPG 동반 강세, 하이즌 R&M까지 자율주행 쪽도 오늘 동반해서 오름세를 보여서 로봇 자율주행 상승 섹터로 묶었고요. 전선의 에너지도 남다릅니다. 가온전선 오늘 오전장 개장과 동시에 좀 슈팅 강하게 나오는 거 보셨나요? 가온전선을 필두로 일진전기, LS그룹주의 약진도 대단하죠. 지주사 LS까지 상승 종목으로 묶어봤습니다.
자, 오전장에서의 질문. 기아를 할까 현대차를 할까 고민했는데 현대차로 향해 보겠습니다. 1월 전고점 수준에 바짝 다가서는 현대차. 오늘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팔아치우는데도 외인기관 동반 순매수 1위 현대차가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차를 잘 만드는 회사에서 피지컬 AI 플랫폼 회사로 완전히 정체성 바꾸기 모드에 들어가고 있는데 또 밸류업의 아이콘으로 4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까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손창현 팀장님, 지금 현대차의 PR이 보니까 10배 수준이거든요. 세계 1위 자동차 회사 도요타와 비등비등해졌지만 이 로보틱스의 가치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현대차, 삼성증권의 목표가 85만 원 도달도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무난하게는 뭐 아닐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그래도 뭐 올라갈 수는 있는 네.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현대차가 가장 뭐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 관세였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세가 위법으로 판결이 되면서 일단 그 자동차는 품목에서 제외된 점, 그러면 맥시멈은 못해도 15% 정도밖에 부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악은 벗어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관세에 대한 뭐 리스크는 좀 제한적인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AI 투자를 여전히 좀 지속을 한다라고 현대그룹 쪽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만금 쪽에 125조를 투자를 해서 AI 쪽, 그리고 수소 쪽, 로봇 쪽까지 투자를 본격적으로 단행한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에 대한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의선 이 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IPO 상장을 하면 일단 이 상장 차익으로만 한 6조 정도에 대한 지분 가치를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증여를 할 수 있는 돈을 이 부분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배 구조 개선도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투명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직까지는 상장이 좀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지 상장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고스란히 이제 로봇 밸류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주가에 좀 녹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상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보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뭐 매도하는 건 별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매수를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조정 시에 매수를 할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인 고점 갱신 계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속도감은 뭐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85만 원까지 도달 가능성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네. 현 시점부터는 상대적으로 탄력도가 조금 현대차보다는 늦었던 기아의 주가 탄력이 지금부터는 조금 남다르게 아웃퍼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현대와 기아가 같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기아가 특별하게 오늘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 그동안에 현대차가 강하게 올라갔을 때 기아가 좀 많이 못 올라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플랜트 미국의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현대차보다 기아 쪽에 대한 판매량이 조금 더 많이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기아에 대한 상승이 오늘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현대차가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었던 걸 비교를 해보면 일단 어느 정도 이 비교 정도 수준을 맞추는 정도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기아를 사든 현대차를 사든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까지 투자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그룹주의 동반 상승도 돋보인 하루입니다. LG전자는 살짝 쉬어가고 있지만요. LG화학도 이제 또 바이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 아닙니까? 바이오 쪽의 개별 이슈 속에 주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 속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이 이번 주 내내 좀 견조한 모습입니다. 특히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 기대감이 만연해지면서 LG그룹주들의 순환매가 확실하게 돌고 있는 하루고요. 전기전자, 삼성전자 오늘 또 한 번 슈팅. 오늘까지 삼성전자 여러분 11거래일 연속 쉬지 않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하루 속에 오늘은요 삼성전기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AI 시대가 돌아야 하면은 메모리도 부족하고 MLCC도 부족하겠다라는 내러티브가 확실히 형성되어 있는 그림을 전기전자 상승 섹터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 섬유와 여기다가 건설주의 동반 강세를 경기 민감주 상승 섹터로 묶어봤습니다. 태광산업, 효성 TNC 오늘 동반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 대우건설 같은 대형 건설주들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경기 민감 섹터 상승 섹터로 묶어봤고요. 대형주 순환매 오늘 강하게 돌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오늘 또 6,100선을 바로 돌파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고려아연, 삼성생명, 대한항공 여기에다가 욕심을 내자면 미래에셋증권까지 상승 종목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겠네요. 오장에서의 질문은요. 대형주 순환매 섹터를 한번 향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에 이끈 코스피 6,000포인트지만 뒤에서 지수를 밀어줬던 우리 대형주 친구들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속 주주 달래기를 위한 역대급 배당을 발표한 고려아연, 또 본업 펀더멘털보다 삼성생명법 통과 기대감, 또 가파른 배당률 성장 가능성에 웃고 있는 삼성생명. 대한항공은 어떻죠? 방산 부문 성장 기대, 아시아나항공 합병 시너지가 이제 본격 도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만연해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세 친구, 그렇다면 황주명 대표님, 이 세 친구 안에서 제대로 반도체 투톱의 명성을 이어받을 기업은 어떤 기업이 될까요? 네, 일단은 정답을 드리면 고려아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200만 원 오늘 돌파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사이클에 대해서 좀 미리 얘기 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통신주도 좀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일까요?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AI가 되고 로봇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가 뭘까요? 그건 당연히 리소스 자원이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자원 무기와 관련주들을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세 가지 섹터 중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자원 무기와 관련주로 두각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과의 어떤 소통 또 미국과의 파트너십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히토류입니다. 왜 히토류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원소들 중에서 희귀한 물질을 히토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물질들, 결국 반도체 수요와 함께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리사이클링, 도시광산 관련주로도 두각을 받는다. 결국은 AI, 전력난, 로봇,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까지도 연결선상에서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이 탑1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항공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항공주들이 좀 잘 가고 있는 이유가 뭐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에서 항공은 방산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방산, 물류 쪽에 대한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생명 관련해서는 지수방어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와 또 삼성전자 지분구조 이슈가 있으니까 순위를 매겨드리면 1위 고려아연, 2위 항공주, 3위 마지막으로 삼성생명 이렇게 좀 탄력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원 무기화라는 모멘텀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도 이 반도체 투톱의 명성을 이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릇이 보이는 종목도 고려아연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코스피 4,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도달할 때까지 어떤 특징 섹터가 있었는지, 또 5,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 여정까지는 어떤 상승 섹터가 돋보였는지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27일부터 1월 22일간의 여정, 코스피가 4,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도달하는 그 여정을 먼저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5,000 특징 섹터입니다. 경기 소비재 쪽이 강했습니다.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좀 꼽히는 경기 소비재 쪽 안에서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워낙 또 현대차가 1월 CES 무대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1월에만 현대차의 주가 수익률은 66%에 달했습니다. 고로 현대차 그룹주가 일제히 자리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제 AI를 돌리는 데는 전력이 키워드다. 플러스 여기에다가 이제 전기값 인상이 대두되면서 또 원전의 모멘텀으로까지 묶이면서 한국전력의 아웃퍼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유틸리티 쪽, 전기 가스 업종의 상승 탄력도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힘도 강했죠. LG 에너지솔루션까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시총 상위주들 골고루 좀 대형주의 순환매가 이끌어줬던 4,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의 여정이었습니다. 유통 쪽은 어떻죠? 삼성
삼성물산, 포스코 인터내셔널, 신세계까지 확실히 이제 삼성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쪽, 여기에다가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유통, 신세계, 뭐 현대백화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어갈 때는 또 이제 키 맞추기식 반등이 나오면서 대형주의 순환매가 코스피 4,000에서 5,000포인트까지 좀 견인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코스피 6,000포인트 특징 섹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섹터가 가장 강했네요. 그 안에서도 독보적인 주인공은 미래에셋 증권이 되겠죠. 최근 4거래일간의 조정을 거치고 오늘 모처럼 또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 미래에셋 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대표적인 세 종목을 증권 섹터의 상승 종목으로 꼽아봤는데 워낙 또 스페이스X에 투자한 부분도 후한 점수를 받아가면서 미래에셋 증권이 독보적인 주인공 역할을 해줬고요. 반도체는 어떻죠? 지난 1월부터 딱 2월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코스피 5,000부터 6,000포인트에 도달하기까지는 한 달간의 시간이 걸렸는데 삼성전자는 15만 원에서 출발해서 20만 원을 터치를 했고요. SK하이닉스는 78만 원에서 시작을 해서 100만 원을 웃도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MLCC 부종난, MLCC 가격 인상 내러티브 형성의 삼성전기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지주사, 그리고 여기다가 전력 인프라까지 강한 순환매가 또 코스피 6,000까지 이끄는 주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6,000포인트에서 7,000포인트까지 가는 여정은 어떤 섹터가 또 지수 상승을 주도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 반도체가 살짝 탄력이 둔화된 사이에 다른 대형주의 순환매가 나타날지 손상현 팀장님의 생각은요? 저는 뭐 반도체 토픽은 우선적으로 가져가신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뭐 말씀을 드리면 못 간 업종 섹터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서도 로봇 밸류체인에 이제는 포함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OLED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OLED. 네, 그 중에서도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인데요. 일단 모건 스탠리에서 2050년까지 로봇 시장이 7,200조 시장으로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OLED 쪽에 대한 밸류 체인 안에 그러니까 로봇 밸류 체인 안에 OLED가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국내 쪽이 결국에 OLED를 생산을 할 수 있는 마켓 셰어를 1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스란히 로봇 밸류 체인 안에 OLED가 탑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OLED 특히나 LG 디스플레이는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도 ESS향으로 상승을 했지만 결국엔 로봇 밸류 체인 안에 또 ESS 및 2차 전지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동반적으로 상승을 했었던 걸 감안을 해보면 역시 OLED 쪽 관련돼서 실적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고 LG 디스플레이는 작년 3분기에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된 상황입니다. 4분기 때는 좀 주춤했지만 다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를 해서 올해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이어진다고 보면 애플의 뭐 폴더블 폰이랄지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OLED 쪽 관련된 LG 디스플레이를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도 계속적으로 좀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6,000까지 올라갔지만 코스닥은 별로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는 코스피를 추종하고 있는 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여전히 관심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의 약진도 뭐 기대되지만 그보다 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OLED 쪽이나 ESS를 특화되어 있는 또 배터리 셀 업체들 주목해 보면서 코스닥의 시장에도 계속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요, 황준명 대표님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6,000에서 7,000 갈 때도 반도체 투톱의 힘이 클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도 이제 반도체 투톱은 뭐 좋을 거라고 생각은 계속 하고 있고요. 뭐 3년치 이상 물량이 다 없다라는 부분들, 이게 굉장히 실적에 반영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상승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LG전자 Y2 솔루션이었습니다. LG전자 방열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고 Y2 솔루션 덜 상승한 종목 중에 진짜 로봇주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시장에서 또다시 A군은 무엇이냐? 전 AI, 로봇, 전력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는 섹터가 또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덜 간 종목들, 대기업과 연계성이 있는 종목들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차트를 보시면 이제 월봉 바닥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를 상승하기 위해서 이제는 덜 올랐던 종목들, 또 코스닥이 더욱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덜 올랐던 섹터로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하락을 많이 했던 홈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유통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병원그룹과 함께 AI 사업으로 실적이 나오는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AI가 구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그리고 그것이 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나온 뉴스 중에 보니까 다보링크라는 회사가 결국은 로봇과 또 계약을 맺게 되는데 삼성 SD그룹과 출신의 분들이 오고 현대차라든지 어떤 대기업과의 계열을 통해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결국은 중소형주들 중에서 AI와 로봇을 함께 할 수 있고 그것이 대기업화해야 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많은 기업들이 지금부터 로봇, 스마트 팩토리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출 사이즈가 클 겁니다. 왜? 턴키 방식이라서 우리가 바로바로 AS가 되려면 국내향을 찾을 수밖에 없고 중소형 기업들 중에 알짜를 보신다면 분명히 또 다른 또 상승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기업 중에는 LG전자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는 종목이 계속 잘 갈 확률이 크다. 전력이라든지 뭐 기존의 로봇 같은 종목들, 밸류체인이 돋보이는 종목들, LG전자까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시 23분입니다. 동시호가 상황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죠. 정말 역사적인 하루가 또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1.6% 상승 마감 예상되면서 아쉽네요. 6,100포인트 밑에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형성되어 있었지만 장중에는 6,100포인트까지 돌파했고요. 코스닥은 부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여쭤보지 못했던 기판 쪽 한번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심택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판 쪽이 다시 좀 고개를 들면서 순환매 돌면서 또 이수페타시스까지 우리가 오랜 기간 또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까지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기판 쪽 긍정적으로 보세요? 뭐 기판 쪽 뭐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4분기 실적이 얼마만큼 빠르게 속도감 있게 상승을 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뭐 심택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뭐 긍정적으로 뭐 이어지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속도가 어느 정도 이어지는 모습이 뭐 1분기 때 나온다라고 보면 심택뿐만 아니라 뭐 TLB,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까지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뭐 소캠이라든지 뭐 CXL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기판 메모리 모듈 쪽 관련된 이슈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좀 주춤한다라고 해도 무조건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SK하이닉스와 상승을 상승을 한 모습이 어느 정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 기판들도 좀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일 거다. 그런 점에서 4분기 실적을 좀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적이지만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눈으로 찍히는 걸 1분기 때 확인이 된다라고 보면 주가는 먼저 선반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지금 뭐 무리하게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보유를 하시면서 끝까지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지금 한간에 떠도는 루머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사실 확인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만 지금 SK하이닉스가 대만에서 생산한 HBM4 베이스 다이를 회수해서 증설한 이후에 품질 공정을 거친 다음에 좀 납품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협의가 엇갈릴 수도 있겠네요, 당분간.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테스트가 좀 늦어져서 다른 쪽에서 좀 더뎌지거나 혹은 새롭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참 재밌는 부분이 좀 줄 서 있습니다. 진짜 가동률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한 90% 정도밖에 지금 못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그로 인해서 주가 좀 변동성은 있겠지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3년치 정도 그리고 SK하이닉스도 한 3, 4년치 정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빅 슈퍼 사이클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와 관련해서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도 충분히 보시면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반도체 투톱은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한 거네요. 두 분께 공동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맞습니까, 황지명 대표님? 저는 쫓아가지만 말자. 우리 그런 경우 있습니다. 뭐냐면 종목이 갑자기 어느 날 훅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네, 네. 그럴 때마다 분할해 가신다라면 좋다. 그리고 어쨌든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아직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현 팀장님의 의견은요? 저도 뭐 노무라 증권에서 상반기 때 8천 코스피 지수를 8천까지 갈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8천까지 보낸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종목을 이제 높일 가능성이 높을 거냐?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지금 가격보다는 더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해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무조건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여전히 계속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맥쿼리에서도 삼성전자 목표가 34만 원으로 상향 조정,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17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또 건설주들의 약진이 돋보였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원전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 형성이 다른 여타 좀 사이즈가 작았던 우리 기술에 이어서 건설주로 좀 옮겨붙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우리 기술 다음 주자를 이을 두산 에너빌리티, BHI가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종목보다는 아웃퍼폼이 덜할 때 어떤 종목을 좀 원전의 탑픽으로 좀 꼽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황지명 대표님. 일단은 저는 BHI는 아직도 많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그 시총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요즘엔 비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주는 현대건설이 그래도 대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설 안에서는 현대건설이 또 원전의 바톤을 이어받을 좀 탑픽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에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주신 손창현 팀장님께는 바이오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바이오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 출회에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언제쯤 바이오 투심 좀 살아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바이오 투심이 이제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 2월 말은 좀 지나고 3월이 돼야 본격적으로 좀 매수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지 다음 않겠느냐 달이네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뭐 2월 말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많이 매수를 했었던 종목을 조금 버리는, 그러니까 덜어내려고 하는 그런 투신에 대한 흐름들이 외국인과 같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3월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 포트에 대한 리밸런싱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포트를 좀 채워나가기 위한 다시 수순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코스닥 시장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버티시고 3월부터는 어느 정도 수급이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사적인 화랑장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의 뭐 반도체 투탑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주가 또 로봇주가 여기에다가 뭐 그동안 소외되었던 화학 섬유주들의 강한 순환매가 돌면서 오늘 코스피는 6,100포인트 장중에 돌파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인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K증시 역사적인 날로 오늘이 기록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5,000선을 넘은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오늘 드디어 6,000선을 뚫어냅니다. 시총 상위주 일제히 강세 보이면서 코스피 상단을 성큼 높여냈는데요. 코스피 6,000 돌파를 당당히 새긴 오늘장 한마디로 정리해보시죠. 실적과 정책 두 박자, 코스피 6,000 시대 개막입니다. 실적이 받쳐주고 정책이 끌었습니다. 증시 활성화 정책은 K증시에 강하게 장작을 넣어주고 있죠. 열기가 뜨거운 불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장 증시 흐름과 특징 섹터와 함께 정리해보시죠. 지수부터 보시면 코스피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 코스닥은 초반보다는 다소 힘이 빠졌지만 그래도 보합권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양지수 일중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코스피 일중부터 보시면 개장부터 6,000선 가까이로 개장합니다. 오후장부터 차근차근 상승 계단을 밟아냈고요. 현재는 1.9% 오르면서 6,083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보시죠. 코스닥은 오늘장에서 변동성이 컸는데요. 오후 2시 이후에는 다소 지수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현재 1,165선으로 오늘장 마쳤습니다. 코스피 6,000을 돌파한 수요일장, 어떤 섹터가 특히 주목받았는지 핵심 섹터 4가지 함께 정리해보시죠. 첫 번째 섹터, 반도체입니다. 어제 장 마감 직전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던 반도체 투톱, 오늘도 주가에 더 강하게 불을 지폈습니다. K 증시의 상승 동력은 반도체 이익 상향의 모멘텀이다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죠.
반도체 투톱의 기사는 멈출 줄을 모르는데요. 이건 근거 있는 상승이다라는 신뢰가 점점 더 쌓이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외 할 것 없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죠. 그중에서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건 맥쿼리였습니다. 맥쿼리는 삼성전자 목표가 34만 원, SK하이닉스는 170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목표가를 올린 이유는 메모리 공급 부족 심화의 지속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례 없이 반도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국내 증권사 내에서는 SK증권이 가장 높은 목표가 제시했고요. 각각 26만 원, 16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현재 주가 보시죠. 삼성전자는 20만 3,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1.75% 강세 시연하면서 마감했고요. 하이닉스는 101만 8,000원으로 마감하면서 역시 1% 넘게 오르며 오늘장 마쳤습니다. 두 번째 섹터 보시죠. 현대차 그룹입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내에서도 현대차 그룹의 주가가 고공행진했죠. 긍정적인 모멘텀이 겹겹이 쌓이면서 현대차와 기아를 포함해서 그룹주 전반이 시장의 하이라이트를 받았습니다. 먼저 현대차 그룹 최근 발표한 새만금 10조 투자가 부각받았는데요. 투자 분야는 AI와 로봇, 수전의 플랜트 등이라는 구성이 있고요. 다양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에도 시동이 걸리면서 주가 강한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또 오늘장 기아는 장 초반부터 10%대의 강세를 시현했죠. 미국의 조지아 공장 누적 생산량이 500만 대를 돌파했다라는 소식 전했는데요. 조지아 공장은 2009년에 구축이 됐고요. 약 17년 만에 이런 낭보를 전한 거라고 합니다. 현대차와 기아 외에도 그룹주 전반 강하게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현대차 그룹주 전반의 주가 보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가장 강한 강세 시현했습니다. 14% 넘게 올랐는데요. 역시 기대감을 받아갔습니다. DB투자증권은 로봇과 공장을 연결하는 피지컬 AI 인프라의 중심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기아 12.7% 올랐고요. 현대차도 9% 넘는 강세 시현하면서 수요일장 마쳤습니다. 세 번째 핵심 상승 섹터 보겠습니다. 건설이었습니다. 오늘 간만에 대형 건설주들 강한 상승세 시현했는데요. 원전에 대한 수주 그리고 업황 반등 기대 이 두 가지 모멘텀이 건설주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오늘장에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주목을 받았죠. 증권사는 글로벌 원전 산업 확대로 국내 기업들의 수혜를 전망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특히 현대건설에 대해서 국내 건설사 중 압도적으로 많은 원전 시공 경험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는데요. 또 UAE 원전의 성공을 이끈 주역인 만큼 가장 강력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대건설의 주가 오늘 정말 강했죠. 주가 보시면 12% 넘게 오르면서 15만 5,200원으로 마감했고요. 대우건설의 주가도 7% 넘게 올랐습니다. 8,7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대우건설도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은 대우건설에 대해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 이어서 테물린 원전, 또 베트남과 미국, 그리고 국내 원전 수주도 추진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섹터 보시죠. 상승 섹터 증권입니다. 어제장 다소 약세를 보였던 증권주 오늘은 다시 탄탄하게 올라갔습니다. K증시가 역사적 상승을 기록하면서 증권주의 시선이 당연히 쏠렸는데요. 여당이 오늘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 섹터에 힘을 더했고요. 자사주 소각에 대한 핵심 수혜 업종으로 증권이 꼽히는 만큼 오늘장 강세 시현했습니다. 증권주 주가 보겠습니다. 네, 유화증권이 가장 강한 강세 시현했고요. 미래에셋증권 오늘 주주 환원책도 발표를 했죠. 8% 넘게 오르면서 마감. LS증권 또 현대차증권도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6천 시대를 연 오늘장이었습니다. 뜨거운 불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관심도 열기가 대단한데요. 성공투자 오후 증시와 K증시 분석 함께해 주시죠. 수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교보증권 위재현 연구원과 함께해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환율이 갑자기 또 장중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네요. 네, 오늘 주간장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1.4원 내린 1,429.6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은 국내 수급과 아시아 통화 강세에 연동되며 큰 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오전 중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다시 한번 관세를 언급하자 외환시장은 약달러로 반응했고 또 오후 중에는 일본은행에 새로 지명된 위원들이 비둘기파적이라는 평가에 엔화도 한때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은 달러와 엔화보다 전반적인 아시아 통화 강세와
수출업체들의 수급 영향이 강했습니다. 달러 환율은 1,441원 수준에서 개장했지만 장중 꾸준히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원화의 프록시 통화로 간주되는 대만 달러와 위안화가 동반 강세를 보였고 월말에 수출업체들이 내고 물량을 쏟아내며 환율은 오후 중에 1,420원 후반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하고 있어서 장 마감 이후에 환율이 소폭 반등할 수 있는 부분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유의미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습니다. 내일은 국내 금통위가 열리는데 시장은 대체로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행은 국내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이미 언급한 바 있고 시장 예상보다 성장률 전망치 상향폭이 클 경우에는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1,430원을 밑돌기도 했던 환율, 내일도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교보증권 위재현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